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 열전. 깜짝이야. 왜 안 해? 왜 안 해 본인 거를? 제 차례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본인 걸 해야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네마운틴의 셰파 송은이고요. 영화계의 고상돈, 시트콤 같은 일상을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항준입니다. 자, 항준이 감독님 앞으로 온 질문 네. 있는데요. ER55 땡땡땡땡님, 장항준 감독님 연극도 쓰시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시고 드라마도 쓰셨는데 왜 시트콤 안 쓰세요? 웃기신 분이라 본인 이야기 쓰시면 시트콤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대본을 많이 써고 원래 작가 출신이긴 한데 시트콤 제안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시트콤 있었겠죠. 연출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안 끌렸다고 해야 되나? 응? 그 시트콤이 사실은 그 옛날에 그 김병욱표 시트콤. 아, 너무 재밌어. 네, 무슨 지금 순풍, 봐도 너무 재밌어. 순풍, 하이킥 시리즈, 그리고 남색 여색, 새 친구 이런 그런 시트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송창희 감독님 표가 또 그 젊은 청춘 시트콤 라인이 있었고, 그쵸. 또 김병욱 PD님 표 약간 가족 시트콤. 네. 그거 있었죠. 그분들이 특히 그 김비호 PD의 그 이루어놓은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봐서 맞아. 감히 그걸 비슷하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시트콤 거장들의 그 뒷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해서 안 지금 한다. 그냥 유튜브로 보면 너무 즐거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준이 감독님이 사실은 되게 막 말도 많고 막 까부는데 이런 데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자기를 잘 봐. 잘 봐. 내가 날 잘 봐. 야,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하지. 근데 안 하는 거지 이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해봤자야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대신 뭐냐면 해봤자긴 한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네, 무슨 예를 들면 여름 시장에 큰 미국 블록버스터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그런 건 언젠가 한번 막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죽도록 맞고 싶어.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흥행 대결에서 붙어가지고 붙어서 발린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다가 뭐 어떻게든 보면 하나 걸리고 뭐 이런 거지 뭐. 뜻밖에도 터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시트콤을 만드는 거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I5I 땡땡땡님, 항준이 감독님은 왜 SNS 안 하세요? 일상이 시트콤 같아서 사진이나 글 올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의견도 있네요. 네. SNS 너무 귀찮아요. 네. 나는 SNS 하는 사람 계정은 있어요. 있죠. 눈팅용 영화 개봉할 때 이제 제 영화에 대한 평이 어떤지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걸 보려고 눈팅용은 있으나 SNS를 하자. 그거 되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맞아. 부지런한데 나는 솔직히 카톡 일일이 오는 거 문자 일일이 오는 거 답장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뭘 했다 뭘 해서 예쁜 음식 사진 찍어서 찍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사실은 귀찮아. 귀찮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 20대 때 거의 일기를 썼거든요. 네네.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왜냐면 그것도 귀찮아. 안 쓰는데 나를 정리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건 SNS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누가 그랬지? 안내 일기? 누구? 아니 어떤 일기? 그 대단한 사람 얘기인데 잡스가 그랬나?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 그랬어. 그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게 무슨 예일대 졸업식 축사에서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을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당신의 진짜 인생은 SNS에 있지 않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SNS 가끔 하고 뭐 재밌는 거 올리면 막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막 달리고면 사실 그 자체로 좀 재밌긴 한데 그게 나를 다 보여주진 않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렇죠. 가끔 재미의 창구로. 내가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뭔지 알아요? 공연장 가서 예를 들면 콜드플레이가 왔어. 그런데 콜드플레이를 안 보고 찍고 있는 거. 나도. 비싼 돈 내고. 아니 그게 뭐 남이 찍은 걸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내가 소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콜드플레이 공연 갔었어요? 안 갔죠? 안 갔어요. 난 가봤잖아. 그래? 축하해요. 영철이가 웬일로 누나 콜드플레이 갈래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고마웠잖아 영철이가. 콜드플레이 가져서 갔는데 공연 진짜 좋아요.
너무 좋고 온다 그러면 또 가고 싶은 그런 공연인데 아무튼 다 이걸 들고 있는 거야 핸드폰을. 난 왜 생각했어. 저 무대를 보고 지금 그 사운드를 느껴야지 왜 이걸 다 찍고 있나. 네, 그게 마치 어떤 거 같은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내가 탁 내 세계로 그 영화라는 거 푹 빠져가야지. 극장이라는 게 안으로. 뭡니까? 왜 극장이 까만 줄 알아요? 그 영사기에서 누군가 필름 옛날 필름이지 찍어낸 것들을 한 줄기 빛으로 그 음막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꿈을 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감독님 같다. 감독님 그러니까 같다. 딴 얘기 지금 감독님 같다. 딴 얘기를 할 수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극장에 가면은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영화 봤으니까 이 장면을 찍어야지. 그리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온전한 내 감상이 맞아. 아니. 지금 하다 보니까 SNS에 앞으로 협찬 안 들어오겠다. SNS 아니, 뭐. 필요합니다. 아니 SNS는 우리를 다 동업자라고 생각한다고. 아, 그럼. 유튜브도 사실은 이 크리에이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그들이 고민을 해서 자꾸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시스템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라이브 기능이 되게끔 해주고 라이브가 또 커버스가 가능하게 해주고 이게 다 동업자들끼리 잘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그 김장장 TV라는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 김진수 씨랑 그 장현성 씨랑 네. 전무후무할 거예요. 10만 고지를 3번 정복했어. 와 어떻게 세 번을 정복하죠? 10만을 갔다가 다시 9만 6천을 떨어졌다가 다시 10만으로 다시 올라가. 그러다 다시 9만 7천 또 떨어져. 10만 고지를 세 번 정복한 게 10만, 20만, 30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최근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네. 그런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저희 시네마운틴은 참토크를 추구합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시던지 뭐 나는 뭐. 자, 예. 시네마운틴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가 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좆대꾸알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죠. 시네마운틴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TVN 알쓸 인잡과 함께합니다. 방탄소년단 리더를 맡고 있는 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엄청 긴데 그 지적 욕구나 그런 지식에 대한 탐구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인생을 살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할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단어를 붙여도 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돈 안 내고 집에서 본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우리 인간이라는 흥미로운 존재를 만들었는가요? 자동차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 인자. 금요일 밤 8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자, 이거 사실은 네. 이제 항준이와의 친분과 인연 매번 한 편씩 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소설에 가까운 그런 친분이지만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겹친다. 늘 등장인물은 울고 있고 감독님이 다가가서 넌 아이야, 넌 왜 울고 있니? 이게 너무 반복에 너무 울거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과장을 한 것도 있고 좀 지어낸 부분도 없지 않은데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이분을 잘 알잖아요. 네. 오늘 진짜 팩트입니다. 오케이, 이분과의 네. 인연. 오늘의 게스트와의 인연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1988년 4월 5일이에요. 식목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야, 5월 5일이에요. 네. 1988년 5월 와, 5일. 88 그렇죠. 올림픽이 있던 해네요. 그렇죠. 그때 그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에 제가 갔어요. 그땐 자연농원이었어. 네, 자연농원에 에버랜드, 가서 지금은 에버랜드. 그 어린이날에 자연농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어린이들이 새들아 날아라 푸른 하늘을 이 노래 모르죠? 달려라 내 무릎 푸른 벌판을 5월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랄랄랄랄랄라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도 있어.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모두 정답게 5월 부르고 예, 아무튼 그런 그 막 자연농원에는 또 말이죠. 그 이 놀이 시설도 있지만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이렇게 보면서 싹 길을 걷고 있는데
애들이 막 웃고 있잖아요. 예. 근데 까르. 제가 그 코브라 축사인가 그쪽을 지나갈 때쯤 이런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낌 소리가 들려. 그래서 코브라가 오늘의 주인공도 울고 있었어요? 코브라가 우나? 봤더니 그 코브라 그 축사 앞에서 어떤 어린이가 다리를 이렇게 웅크린 채로 울고 있는 거야. 난 또 그런 거 못 봐. 네. 그래서 소년 왜 울고 있는가? 이제 물어봤죠. 근데 얘가 막 말을 못해. 계속 울어요. 왜? 너 이름이 뭐니? 그럼 뭐 저는 정덕화라고 합니다. 그래 정덕화? 그래. 속으로 생각해. 이름은 좀 별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뭐 봉천초등학교 2학년 4반 54번 정덕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울고 있는가 했더니 그 아이가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다 못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어린이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야 꿈을 이루면 안 된다. 잃지 말렴. 우리는 꿈을 잃지 빨리 말렴. 자라서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이 되어야 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는데 그때 88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가 용인 마침 거길 지나고 지나갑니다. 있어요. 얘야, 네 이름을 성화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알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렇게 이분이 그때 개명을 했어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어릴 때 정덕화였으나 자연농원에서 장항준 감독님이 만나서 성화로 개명하게 된 무명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뮤지컬 스타까지, 그리고 개그, 연극, 드라마, 영화, 뮤지컬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진정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정성화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덕화 씨. 정덕화 씨. 나 처음 알았네 오늘. 누가 성화인가? 누가 성화인가? 누가 성화인가? 정성화 씨.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바깥에서 듣고 있자니 네. 저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 88 올림픽 때 자연농원을 간 적도 없었고 네. 아 그래요? 네. 오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다 어렸을 때라서. 네네. 그리고 예. 없었고. 네.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원래 네. 그게 뭐냐면 네. 항준이가 네. 항준이가 야 니네 둘 다 내 후배잖아. 얘들이 없을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그래요? 여기서 알겠어요. 원래 없을 때 야 항준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기억의 밤 이후에 그렇게 히트작이 없어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제 대본을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습작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1988년도에 내가 저분을 만났다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얘기가 되게 회화적이지 않아요? 예? 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당시의 흐름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예, 회화적이긴 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네. 이 전에 프로그램들을 다 봤어요. 네네. 라미라 다른 씨 게스트분들 있고, 나온 걸 그다음에 봤어요. 또 진성규 씨 성실해라. 있고 이거 다 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질문을 해놓고 네. 장항준 감독님이 네. 자기가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좀 특이하다. 네. 그래서 뭐 진성규 씨도 그래서 멘탈이 네. 나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 진성규 씨가 네. 진짜 못돼 처먹었다고 한마디 하고 갔어요. 감독님한테. 네. 네. 그럴만 했어요. 그때 네. 상황은 네, 제가 네. 볼 때는. 오늘도 쭉 함께 하시면서 네. 사실 오늘은 학교 후배잖아요. 네. 서울예대 연극과 장항준 감독님 89학번, 소은이가 그렇죠. 91학번, 정성화 씨가 93학번. 93학번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너네가 배우- 잠깐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저를 어려워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요. 네, 아 그래요? 어려워요. 네.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들어주면 삐질까봐 어려워요. 알겠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배우로 모셨으니까 네. 네. 아닌 건 아니더라고 바로 정정해 주시고 네네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왜요? 사실 진짜 정성화 씨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요. 맞아요. 그 상 받으러 갔었는데. 네. 상을 상이요? 내가 상을 받았어?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그 대중문화예술상이라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네네네. 그때 장항준 선배님이 만났어요. 진짜요? 예, 예. 기억이 나세요? 아, 기억나요? 그때 또 그때도 이제- 예능상 받으러 갔나요? 그때 김은지 작가 따라갔지.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성화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야 너 알지? 그래서 예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때 한번 됐어요. 예. 뵙고. 맞아.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상 받으러 갈 때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 외투 들고 박수 쳤죠. 매니저처럼 네, 그렇죠. 매니저처럼 네. 아 그걸 보셨군요. 네. 네. 저는 가장 뭐 최근에 본 게 그겁니다. 최근에 본 게. 네. 그러면 정성화 씨가 하는 뮤지컬 사실 최근에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까지 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성화 씨가 했던 작품은? 네, 그 송은이 선배님은 뭐 항상 제 네. 공연을 와주시니까. 감독님은 어떤 거? 아 저는 다 봤어요. 누가 죄인인가 지금 이 순간 야 넘어가. 야 너무 웃기다. 자 이럴 줄 알았어. 정성화 씨는 지금 이 순간 지키는 아이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네. 해요 앞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어딜 가서 혹시 노래 한 소절 그러면 그럼 어떤 거 하면 지금 이 순간 꼭 얘기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맞아요. 특히 이제 결혼식 그 축가 부르러 갔을 때 네. 그 영웅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장부가. 그래서 장부가 세서 이럴 수는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한 네. 적은 없지만. 네, 한 적도 없고 근데 아, 제일 유명한 노래니까. 예. 맞아요. 이 장부가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영웅은 보셨죠, 감독님? 영웅? 뮤지컬 영웅 이거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못 봤다. 이제 볼 거예요. 왜냐면 어. 이 저 정성화 씨가 이제 조만간 네. 그 저 다시 영웅 맞아요. 뮤지컬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볼 거예요. 사실은 더 멋진 일이 있습니다. 네. 정승화 씨가 이번에는 그 뮤지컬 영웅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영웅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예. 야 이거 예고편 봤는데 예고편 너무 근사하던데요? 딱 이 예고편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정성화 씨 나오기 전에 그 이 작품을 연출한 윤재균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또 친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윤재균 감독님 뭐 해운대 그쵸. 시장 뭐 이 대단한 진짜 천만 영화의 네,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네, 엄청난 감독님인데 사실 윤재균 감독한테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이제 부시고 헤일이 덮치고 그렇죠. 막 이런 블록버스터 막 그리고 막 6.25에서 막 배 타고 막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만 막 하시다가 안중근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고 실제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윤재균 감독님이 봤을 때는 딱 그런 거.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정성화 씨밖에 없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치. 내가 윤재균 감독의 그런 패기가 멋있어요. 그 아바타 2랑 붙어요. 12월 21일 개봉이거든요. 이게. 네, 아바타 네. 2랑 그때 아바타 2가 나와요? 네, 아바타 2랑 붙거든요. 아바타 2 얘기는 왜 계속해요? 아바타 2랑 붙는데 아바타 2가 영웅을 홍보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좀 난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 2는 사실 모두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의외의 선택이 한국형 블록버스터 막 깨고 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안 죽은 의사 얘기로 대항을 한다는 게 정면 승부죠. 야 이거 진짜 저는 만약에 이 영웅이 아바타 2를 누르고 한다면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그렇게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윤재균 감독님이 선택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제가 거야. 아까 정성화 씨한테도 그리고 윤재균 감독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응원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 팀이 50 몇 개, 60개가 그쵸, 그쵸. 일본 고등학교 야구 팀 몇 개인 줄 알아요? 4,000개. 4,100개. 그런데 국가대표전에서 만나면 일본 고등학교 대표, 한국 고등학교 대표 만나면 한국 고등학교 대표가 이겨. 그러니까 그 야구에서 명랑이 대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한 번에 영화계. 명랑 대첩을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화 씨가 얘기한 게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게스트 불러놓고 게스트한테 영화 얘기를 안 듣고. 예, 그렇죠. 뭐 영웅이 개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즘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서 정말 어땠어요? 너무 영화 잘 나왔나요? 네, 네, 정말 영광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이 죽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같이 원래는 이제 안중근 의사 역할에 정성화 씨가 나오고 네. 그 다른 역할 캐스팅은 어떻게 돼요? 김고은 씨가 정보원 역할을 하는 설이라는 설이. 역할로 나오게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배정남 씨, 조재윤 씨, 그리고 이현우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네. 박진주 씨. 그리고 원래는 어머니가 아주 잠깐 나오시잖아요. 뮤지컬 상에서는 네네네. 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네. 아. 예. 이번에 남은희 선생님이 남훈이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럼 남훈 선생님이 노래도 하세요? 네. 아. 마지막에 이제 조마리아 여사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편지. 그래 편지. 되게 감동적이잖아. 그 노래를 직접 부르시면서 네. 이제 그 촬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만 나오면 이제 야 이게 그래요? 버튼 눌러요. 그래요? 어머. 영화를 봤어요? 네. 다 전체를 네, 봤어요? 어때요? 만족? 성화 씨 입장에서도 영화는 첫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인공은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냥 저는 첫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신기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영화로 치면 진짜 상당히 그 완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 우리가 이제 그 왜 뮤지컬 영화 하면 라라랜드, 예,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레미제라블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에 필적할 만한 그런, 진짜. 그런 작품이 나오죠. 약간 결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염두에 둔 게 뭐냐면 그 뮤지컬 영화를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우산 쓰고 가던 사람이 우산을 접으면서 막 그 턴을 돌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라면 먹다가 갑자기 라면인가 계란은 어디 갔는가 뭐 네,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물감을 없애자라는 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장에서 직접 녹음을 하자. 레미제라블이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연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엄청 점이 어려워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동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동차를 옮기시는 분들 발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밀면서 이분들의 발소리가 톡톡톡 최대한 예, 말꿈치 예. 뛰어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의 울림 때문에 맞아. 소리가 제대로 그 수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산속에서 찍는다 그래도 의외로 우리가 소음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럼요. 예. 응, 저쪽에 차도 하나만 있어도 차 지나가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갑자기 누가 하는데 예, 예. 그다음에 위위위 고라니 소리 나고 아, 예, 예. 이런 소리 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배우들이 직접 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찍어서 녹음을 한 걸로 유명한 영화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거기는 다 세트예요. 맞아요. 그치, 예. 올 세트야. 거기는 골목이고 뭐고 다 세트야. 맞아. 그리고 이제 모두 바닥이 그 소리가 안 나는 재질로 돼 있어요. 예, 그치. 그, 방음률 예. 한 그렇죠, 세트. 그렇죠. 그 뽀로로 매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깔고 한대요. 뽀로로 매트 그치. 층간 소음 매트 같은 거 그치. 세트에. 근데 영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즘에는 그 또 레미제라블 찍을 때 당시하고 좀 다르게 요즘 또 기술이 좀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소리를 다 지우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 네, 그거를- CG로 뭘 지우듯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 음들을 앰비언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앰비언스 그대로 살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 그걸 합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제되면서 현장에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의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기술들이 완전히 그 접목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영상적으로는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없는 씬들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뮤지컬에서는 그 전쟁 씬이 그냥 말로만 나왔는데 그쵸. 이제 영화에서는 그 전쟁 씬이 직접 들어갑니다. 아까 예고편 보니까 막 포탄 쏟아지는 대로 네네. 막.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가 회령 전투에서 네. 일본군 포로 2명을 살려줬다가 네. 그 전원이 이제 몰살당하는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장면을 연출. 장면을. 와. 그 이게 사실 두 분은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 같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만. 후손이세요? 후손, 네. 독립운동가의 그렇군요. 후손. 네. 저희 장모님까지 지금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저희 딸도 학교에서 자 독립운동가의 후손 누구야? 손을 이렇게 들고. 네. 여러분들은 이 모든 혜택은 저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장항준 감독님 쪽이 아니라 김은희 작가님 쪽인 거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야. 그 집안 사람이 됐고, 그리고 자 봐봐, 혼자 나와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짝짓기를 한다. 뭔가 그 사랑을 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쪽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항상 고마워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살을 몇 킬로 뺐어요? 예, 제가 그때 그 86kg였는데 한 72kg 정도까지 뺐어요. 와. 중간에 그때 제가 그 살을 뺄 당시가 그 영웅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다 한번 쓰러졌어요. 아우 너무 진짜? 맨 마지막 음을 돌아 가는데 네. 근데 앞이 검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블랙아웃? 막이 다쳤어요. 이렇게 눈앞에. 그런데 왜 이러지? 그래서 노래를 멈췄죠. 네. 멈췄는데 계속 이게 다시 하얘져야 되는데 계속 까매지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그게 무대에서 이렇게 한 2층 높이로 이렇게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리프트 위에서 쓰러진 거예요. 오. 근데 그 만중근 의사 맨 마지막 사형 씬이니까 이제 그 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주렁주렁 있었던 거예요. 야, 관객들은 또 멋진 알게 됐어요? 근데 관객들은 눈치 몰랐어요. 못 챘죠. 왜냐면 몰랐지. 그리고 암전이 암전이 됐으니까. 돼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무대 뒤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잠깐 그게 블랙아웃 됐다가 다시 하얘지더라고요. 네. 내려오니까. 그래서는 커튼콜 이상 없이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이후로 그 씬만 되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뮤지컬 영웅을 넘버가 나오면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영화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극장에서 떼창하면 안 되죠. 그치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 관 몇 개 네.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뮤지컬처럼 같이 네, 즐기는 싱얼롱전. 떼창할 수 있는. 네. 그치. 우리가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 할 때 개봉했을 때 그 떼창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네. 예. 영웅의 노래를 외우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이게 세트리스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자, 12월 21일 네. 영웅 개봉하면 저희 비보도 단체 관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첫 주 개봉이 좋잖아요. 그렇죠. 첫 주 관람이. 영화도 개봉을 하지만 그 뮤지컬도 개막을 합니다. 그래. 같은 날. 네. 네, 같은 뮤지컬 날. 영웅도 이제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LG에서. 개막을 합니다. 아주 LG 아트센터가 싹 바뀌었어요. 네, 그쵸? 마곡으로 옮겼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 역삼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마곡 쪽에 좀 옮겨. 그래 너무 좋아. 제가 그 극장을 가봤는데 네, 너무 좋아. 이건 음향이 끝나? 좋을 수밖에 없어요. 끝나? 왜? 잘 지었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옆에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네. 이렇게 두 마리 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배우가 압도당하는 정도. 진짜? 예. 그럼 거기서 공연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요? 배우가 압도당하면? 네. 예, 그냥 조명은 꺼지니까. 예. 제가 하는데 정성환 씨 참 착한 후배예요. 근데 이 선배가 되게 까불다가 갑자기 얘가 꿈틀할 때가 느껴져. 저거 선배만 아니면 아니. 그 0.5초 정말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네, 그냥 뭐 아유 꿈틀하지 않습니다. 저 형은 알겠습니다. 언제 철드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그러면 영화 뮤지컬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네. 마음속에 네. 그래도 하나밖에 뭐 예능적인 질문인데 네네. 더 잘 돼야 된다면 이제 둘 다 쌍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영화가 잘 되면 뮤지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뮤지컬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맞아. 예. 이렇게, 좋은 맞아요. 선택이다. 자, 참 네. 애가 똑똑하다. 자 그러면 정성화 씨와 함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봉우리 슬슬 등반을 시작해 봐야 할 네, 텐데요. 첫 번째 봉우리는 정성화 씨의 연기 인생, 배우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정성화 씨 인생을 짚어보는 바이오그래피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 그 그렇죠. 에버랜드부터 거기서 시작하요. 네. 근데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해. 똑같이는 못하죠. 똑같이는 못하죠. 예. 자, 정성화 바이오그래피 봉우리에 올라가 볼까요? 짠! 자,
정성화 네. 1975년생 충북 철군 아닙니다. 그 1975년생인데 시작하자마자 네, 틀렸어. 서울 좋다. 서울 잠실에서 출생했습니다. 아 충북 아. 청주는 그럼 왜? 네, 충북 청주 그 저번에도 제가 다른 편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몇 개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아요. 예. 저희 되게 많아요. 수정 바로바로 해주세요. 아, 예. 아니면 쭉 듣고 하실래요? 바로바로 하실래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서울 네, 자, 출생이에요. 서울 출생. 네.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감 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네. 까불이었던 정성화는 인천 대건고 시절 이주일 흉내 이런 뭐 코미디언들 흉내를 내서 친구들을 빵빵 터트리며 개그맨의 꿈을 키웁니다. 학교에서는 입지도 않은 예능 장학금까지 만들어 정성화를 MTM 연기학원에 보냈고 네, 오. 야 서울예대 93학번으로 당당히 입학. 94년 SBS 공채 개그맨 3기로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개그맨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마침 틴틴5 이 당대의 네. 어떤 예. 날은 힘에 겨워 하늘 한번 쳐다보고 딴딴 예. 따단 뚠딴. 딴. 예. 네. 자 마침 틴틴5의 홍록기가 빠지면서 네. 그 빈자리를 꿰차게 되고 틴틴5 행사를 돌며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자 네. 덜컥 스타병에 걸립니다. 아하. 예. 그래서 틴틴5에서 아웃 도피하듯이 군대를 갑니다. 제대 후 방송국을 배회하던 중 PD의 눈에 띄어 1999년 드라마 카이스트 시트콤 행진까지 출연 감초 연기로 확 뜨고 CF까지 찍자 또 스타병이 도져서 허구한 날 놀러 다니다가 폭망합니다. 1년 넘게 일이 끊기게 되자 빈털터리가 되자 정신 차리고 2003년 영화 황산벌로 다시 신기일전합니다. 자 그러다가 맞네요, 다. 네. 2004년 뮤지컬 I Love You에 출연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이후 맨 오브 라만차, 영웅, 레미제라블, 킹키부츠, 비틀주스, 미세스 다우파이어 등등 굵직한 뮤지컬에 출연하며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서게 되고 그리고 2022년 12월 현재 영화 영웅을 통해 뮤지컬 영화로까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성화 보글이 끝. 아하. 오, 이걸 마치 이제 어떤 사람들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러는데 맞아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셨겠어요. 예,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이제 그 시트콤 행진 그 맞아요. 우리 누나랑 같이 네. 하고 막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바빴으니까 네. 예, 저는 진짜 평생 일이 안 안 끊길 끊길 줄 알았죠. 네. 네. 그 스타병이라기보다는 그때 사치병이 왔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스타병은 없었어. 스타병은 막 아나무인이고 약간 그런 게 포함이 된다면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정성화 씨는 사치병이 와가지고요. 저도 막 BMW 사고 그랬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일찍 너 샴페인을 이거 샀는데? 보니? 네. 아 누나 한 번은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형 누나들이 엄청 혼냈는데 뭐 할부를 길게 했어 56개월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이자는 이자가 나가요? 이러고 막 이랬지 막. 그래서 56개월이면 아직도 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거 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열심히 하다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거짓말이나 한 듯이 일이 그냥 딱 하고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왜 나한테 아무도 일을 안 주지? 이런 생각이 그치. 갑자기 드는 거죠. 근데 그게 한 1년 반을 지속되니까 벌어뒀던 BMW가 다 나가는 거예요. 와.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근데 할부를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갑자기 전기가 뚝 끊기더라고요. 오. 예. 그때 왜냐면 계속 잘 될 줄 알고 나와 살았죠. 맞아요. 그 혼자 인천이 나와서. 원래 집인데 예. 스타병 아니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이제 나온 예. 거예요. 그때 맞아요. 스타병은 없었어요. 사치병, 사치병. 그냥 그러니까 사치병.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정성화 씨 틴틴5 할 때 SBS 예능 작가로 있었잖아요. 일단 스타가 아니어서 스타병에 걸릴 수가 없었고 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예. 아니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았어. 내가 알기로 왜냐면 홍록기 씨가 워낙에 그 틴틴5 중에서도 발군이었고 맞아요. 너무 잘했고 그 막 예능 MC로 막 다니니까 바쁘니까 그 틴틴5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 록기야 너는 혼자 단독 활동을 하고 이 자리를 누가 할까 했다. 야 성화가 너무 잘하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성화를 하자 해서 했는데 성화가 춤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스타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도 그리고 막 이제 심부름하고 막 그때는 이러고. 스타병에 걸릴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어디 행사를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날은 힘에 힘에게 우리가 에이, 하면 이렇게. 그럼 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 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야. 누구야? 홍록기는 왜 안 왔어? 쟤 뭐야? 쟤 뭐야? 그런 얘기를 계속 수근거리는 걸 들으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사람이 떨어지지. 위축되지. 그치. 위축되니까 이제 뭐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방향도 못 잡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스타병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제가 그 정성화 씨 그 방송국에서 보면서도 성화가 막 피곤해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행사도 네.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들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 수밖에 없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 뭔가 나중에 좀 지친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친 듯한 표정인데 정성화 씨가 되게 이렇게 다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예의 바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성화가 저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앞으로 뭘 하지? 이게 틴틴파이브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낸 맞아.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거기 콩로키 씨가 대단한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죠. 거기에 어찌 보면 대타로 들어가서 지금 나름대로 인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자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성화는 뭘 해야 하지? 어. 물론 나도 남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니네들 용 됐어. 진짜 옛날 생각하면. 네,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일이 뚝 끊기고 하다가 제가 표인봉 선배님이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성화야 요즘 뭐하니? 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무실로 좀 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대본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일랜드란 연극이었어요. 아일랜드. 오, 너무 좋은 연극이죠. 2인극이거든요. 네. 대사양이 뭐 어마어마한 엄청나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 역이 김경식 형님이었어요. 어. 예, 맞아, 맞아. 예, 그 둘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였는데 진짜 연습 열심히 했죠. 정말 오랜만에 하는 이제 작품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 이 희극인들이니까 무대에서 진짜 연기를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공연이 올라갔을 때 평단에 좋은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누가 보러 오셨냐면 설도윤 대표님이 설컴퍼니, 알죠, 설앤 알죠. 컴퍼니 뮤지컬. 네. 캐츠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키드, 위키드 네. 이런 걸 갖고 오신. 그분이 이제 그 공연을 보시고 이번에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는데 저 친구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정성아 너를 예, 보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고 있는데 표인봉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성화야, 설도윤 대표님이 너 좀 보자신다.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 가봐라. 그래가지고 아이러브를 딱 하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2004년에 이제 뮤지컬 I Love You. 네, 맞아요. 그때 남경주, 정성화, 그 다음에 오나라 씨가 있었어요. 네, 오나라 씨, 오나라 이정화 씨도 선배님. 네, 이정화 선배님 네. 이렇게 네 분이. 네. 끝내줬죠. 근데 이 뮤지컬은 정말 이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뮤지컬. 네. 보면 너무 좋아하실. 오. 각종 코미디 요소가 다 있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노래도 네. 잘해야 노래도 되고. 잘해야 예. 되고. 예, 코미디 연기를 잘해야 돼요. 예. 이 네 사람의 호흡과 케미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진짜 그때 그 공연에서 설도윤 단장님이 전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정성 씨 인생을 바꾼 맞아요. 순간이네요.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죠. 맞아요. 근데 또 인생을 바꾼 게 뭐였냐면 저걸 연습할 때 남경주 선배님이랑 같이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남경주 선배님은 당대 최고 탑스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둘이서 이제 그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 갑자기 누워 계시다가 딱 일어나서 성화야, 네가 만약에 치약 공장에 이사라고 쳐봐. 그럼 너가 치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 많이 알아야죠. 그렇지. 근데 넌 배우잖아. 네, 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야. 그래서 나랑 같이 책을 보자. 어. 그래가지고 남경주 선배님이랑 어. 둘이서 그 뭐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어요. 이거 거의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멜리사 브로드의 배우 수첩, 뭐 그다음에 뭐 우타 하겐의 산 연기 뭐 예.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밑줄도 쳐가면서 뭐 토론도 하고. 어머. 그리고 이제 그날 배운 걸 가지고 공연에서 또 써먹기도 하고. 오. 그래서 그때 남경주 선배님한테 받은 가르침이 지금도 저한테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오.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은인이 있죠. 그 시기마다 은인이 있죠. 이제 배우로서의 길을 갈 때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분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이제 이 작품을 할 때, 내가 하는 성화가 이렇게 잘했나? 이거를 이렇게 느꼈던 작품이에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성화 씨 아마 그거 할 때쯤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 하고 있을 때요. 누가 뮤지컬 배우 정성화가 요즘 막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성화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맞아. 음. 동명이인의 그렇지. 그렇지. 성화가 어떤 날은 힘에 겨워 하늘 한번. 이거 하던 애가 저기 가서 막 이걸 할 거 네.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정성화 씨인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아 그렇죠. 네, 응, 그건 응.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뭐 작가 하시고 PD 하시고 뭐 오디오 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반도체 회사의 대표가 될지 예? 언제 유엔사무 총장이 될지 알 알 수가 수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예. 네. 자 그렇게 I Love You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맨 오브 라만차, 네. 아, 네. 영웅, 레미제라블, 킹키부츠, 비틀주스, 미세스 다운파이어까지 최근 작품까지 대한민국 굵직한 뮤지컬에 이제 정성화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특히나 이제 맨 오브 라만차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조승우 씨랑 같은 네 맞아요. 캐스팅이었죠. 예, 제가 그 전에 올슈겁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올슈겁도 재밌었는데. 네네네. 그때 그 작품에 제가 조연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맨 오브 라만차라는 작품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네. 저녁 먹자고 하셔서 오. 아, 캐스팅 제인가 보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녁 먹고 있는데 성화야 이번에 맨 오브 라만차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 네,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산초 역할로 좀 기용하고 싶은데 이 돈키호테 옆에 수아. 어. 돈키호테 읽어봤잖아 오빠. 읽어봤지. 거기에 왜 산초라고들 이렇게 수아 당나귀 타고 다니는 네네. 그 있잖아요. 아니 왜 물어보면 내가 긴장을 안 하잖아. 성화가 긴장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깜짝 없어. 놀랐냐. 정성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네. 아니 뭐 다른 편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실 정성화 씨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착하기로 소문난 배우 두 분 정도 이제 비슷한 결에 있는 게 네. 진선규, 정성화. 아. 이거 완전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 대표적인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한 번은 얘네 둘이 술 먹고 싸웠으면 좋겠어. 아 왜 굳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 라만차 이제 캐스팅 기화를. 그래서 네네. 라만차에 다 산초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는 돈키호테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엔 왜? 네. 그래 그거는 저기 나중에 네가 좀 더 돈키호테를 할 수 필모를 있다는 걸 쌓고.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하자. 네. 그래서 아니요, 저 이번에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얘기했어? 오. 근데 살짝 눈이 살짝 생각하는 것 같은 눈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친 거예요. 네. 제가 오디션을 직접 가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있었어? 아니면 일단 질렀어? 아니 자신이 있었어요. 있었어? 정말 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돈키호테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극 배우 같은 그렇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전체를 연극처럼 이끌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하지만 희극으로 풀면 안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희극 배우가 하기에 너무나 완성 맞춤인 역할인 거죠. 어. 내가 희극은 이미 다져져 왔고 네. 거기에 약간 그 작품을 쭉 이 끌고 갈 수 전극을 있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던진 거죠. 그래 그럼 성아 너를 그럼 그쪽으로 오디션을 올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때 파주에 살고 있었는데 맞아. 오디션장 근처로 단기 임대를 얻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었는데 단기 임대를 2달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계속. 가가지고 그날 올슈겁이 끝나고 어. 저녁에 다 가가지고 오디션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예, LG 아트 센터 어. 둘러보고 아,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문이 여기 있고 오케이. 어. 그 집에다가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동선을 그렸어? 마크를 했어요. 야. 마킹을 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블로킹을 혼자 그리면서. 예, 노래 연습도 거기서 한 거예요. 예,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한 달 반을 준비를 했어요. 오. 그렇게 해가지고 오디션을 봤어요. 어. 들어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어. 미치겠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 뭐 했어요? 임파서블 드림 했습니다. 자, 해보세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잘 나왔어. 됐다. 저 별을 향하 이렇게 노래가 음이탈이 그냥 음이탈도 아니고 너무 제가 생각하기도 싫은 음이탈이 나와요. 어머머머머. 이렇게 어머 어떡해. 떨어졌다. 그래 이걸로 됐지 뭐. 내가 뭐 열심히 한 거니까. 어. 나가려고 딱 하는데 잠깐만요. 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김문정 감독님. 그 음악 감독님. 음악 감독님 김문정 감독. 지금 조금 아침이라 그 컨디션도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긴장한 것 같으니까 어깨를 좀 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 야, 그런 기회가 세상에 흔치 않네. 세상에. 이거 못하면 난 끝이다. 그치.
지금 내 모든 이 몸의 힘, 에너지를 여기에 다 모아야 된다. 저 별을 향하여 한 거예요. 됐어, 올라갔어. 너무 잘 올라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잘했어. 박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인 거지. 이게 느껴졌어? 보인 거지. 그때 이제 그 연출가가 데이비 스완이라는 미국인이었는데 옆에 사람한테 와우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 됐다. 이거 뭐야? 됐다. 자 그러면 나가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추려서 거기 있는 사람 그대로 대기하게 놔두고 부르는 거야. 자 누구씨 남으시고 누구씨에서 맨 마지막이 저였던 거야. 정성화 씨 남으세요. 그래서 남았는데 갑자기 A4 용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대본이 있는 거. 대사가. 그러니까 알돈자와 이제 돈키호테의 대사가 그거를 딱 받아들고 자 이거를 이제 대사를 시연을 할 겁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어떻게 안 외웠지? 다 외웠어. 외워가지고 그냥 틀려도 돼. 나 안 보고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들어갔지. 근데 갑자기 아까 전에 이게 되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 안 외워지던 대사가 막 외워지는 거야. 들어가서 했죠. My lady 뭐 이렇게 하고서 막 했죠. 결과는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일주일씩이나 걸리지? 되게 진짜. 오늘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초조했겠다. 네, 엄청 초조한 일주일이. 거죠.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이제 딱 온 거예요. 대표님이 극장. 성아야, 이번에 널 믿기로 했으니까 소리지. 어머. 좀 잘 부탁해. 누구랑 하는지는 알지? 알죠. 조승우 아닙니까? 더블 그래. 캐스팅이었어, 딱 둘이. 그래. 하지만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내가 그 대극장 무대에 주인공 롤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거기 다 끝난 거라고 보는데 뭐 티켓이 얼마나 팔리든 아니 왜냐면 조승우 씨 거는 그냥 열리면 매진인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한테 맨어브라만차를 정성화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아침 10시 연습이면 8시에 나갔어요. 8시에 나가서 어저께 거 복습하고 오늘 거 예습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그리고 조승우 씨 음료에 설사약 타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자 미안하다. 누나가 대신 사과할게. 그럼 뭐 돈 받고 일 안 하냐? 아니 형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사약 탄 적은 없지만 아무튼. 네 어쨌든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또 1시간 동안 집에 안 갔어요. 야. 하고 그리고 단기 임대 한 또, 집으로 가서 또 둘러보고. 예 그리고 자고 아침에 그 연습이 너무 설레서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연습이 그렇게 설레했던 적이 없었어요. 가서 정말 그러니까 조승우 씨가 내가 일찍 나와 있으니까 자기도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찍 나오면 제가 더 일찍 나와 있으니까 징글징글하다고 저 사람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공연이 딱 된 거예요. 너무 떨리죠. 공연을 딱 했어. 어떤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톡 쳐도 나오고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예, 체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공연을 딱 하는데 맨 마지막에 커튼콜 하는데 다다단 탁 날고 일단 나가서 이제 탁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내 부분에서 기립박수를 쫙 치시고 나 소름 끼친다. 그때 내가 있었잖아. 그때 그 머리가 이렇게 그 머리가 여기 뚜껑이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 있잖아요. 쨍하게. 그 차갑게 이렇게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나 막 기억이 나. 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립박수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저기 정성화 씨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가슴이 뜨겁게 나를 불사른 적이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술 먹을 때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미친 듯이 술 먹고 신나. 이야! 마셔. 이게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저 목표를 향해서 진짜 이건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많이 노력했어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치. 어찌 보면 우리가 유명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거친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성화의 사람이 어떤 한 곳에 굉장한 절실함이 있으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것으로 인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절실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스킬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성화 씨 그거 뭐지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감.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랬어요. 예, 그때는 좀 이렇게 정말 주의가 좀 산만했고 선생님도 정말 저를 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좀 많이 까불었어요.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막. 근데 목소리는 까부는 톤은 아닌데. 장항주 감독님 같은 여보세요 해봐요. 여보세요? 이렇게 까부는 톤이잖아. 여보세요 네, 해봐요. 여보세요. 이 까부는 톤은 아니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는 목소리 이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 변성기 진짜? 오기 전에 중학교 때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오 진짜. 그래가지고 문을 갑자기 벌컥 열고 야 임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 많이 그래서 쓰지. 놀다가 이렇게 놀라고 이랬거든요. 저도 뭐뭐 하나 주의가 산만함. 이게 항상 생활기록부에 그치. 학생들을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평가하는 그 저기 줄이 있어요. 명랑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나 주의가 산만함. 예. 이게 항상 그래. 나는 딱 그거야. 그러니까 성격 좋고 애들하고 잘 지내는데 주의가 산만하다. 맞아요. 주의가 산만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만한 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치. 그러네. 원만한 게 핵심입니다. 그치. 집중력 있으나 관계가 안 좋음. 이거보다는 이거는 별로. 나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예. 당시 학교에서 원하는 어린이는 집중력 있는 어린이를 그렇죠. 원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의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정성화 씨가 오늘날 이렇게 될 건지, 네, 또 뭐 송은이 씨도 그치, 그치.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진짜 우리 시대 잘 타고 태어난 거야.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산만해도 그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셨으니까. 맞아요. 맞아. 예. 근데 돌아보면 안 산만한 애가 없었어요. 다 산만했어. 맞아요. 안 예. 산만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70명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조금만 산만해도 되게 산만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아. 70명이 다 산만해 버리면 그리고 막 쉬는 시간 되면 애들 막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고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정성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면 지금 좀 돌이켜 보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생님들은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쟤가 이렇게 됐어?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됐어? 근데 대부분 거기서 우등생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뭐 이런 애들인데 나는 진짜로 나는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해.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인정. 고맙게 생각해.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죠. 네. 수고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또 정성화 씨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네요. 아, 좋아요. 네, 긍정적인 좋습니다. 에너지였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우 정성화의 인생 봉우리를 함께 올라가 봤고요. 네. 이번에는 배우 정성화가 정말 인생 깊게 본 인생 영화 봉우리로 올라가 볼 텐데요. 네. 자, 인생 영화 무엇인가요? 영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야, 예. 빰빰. 네. 빰빰빰빰빰빰빰. 근데 이제 이게 참 제가 이 영화를 꼽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뮤지컬 영화도 굉장히 변천사가 좀 있었어요. 네. 옛날에 네네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랑은 비를 타고. 사비타. 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죠. 따가다다다다. I'm singing in the rain. 그렇지, 받아준다. 성화는 받아주잖아. 그럼 둘이 해. 장 좀 받아주지도 않고. 예. 사비타가 그- 있었고. 네,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라라랜드. 라라랜드. 근데 주인공이 갑자기 가다가 이제 그 비가 내리면 그 우산을 접고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런 전형적인 뮤지컬. 예,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발리우드도 이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예. 근데 발리우드도 전형적으로 길거리 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쵸, 손님으로 튀어나오죠. 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네. 꽃 뿌리고 세월간이들 네. 보면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영화를 최초로 본 게 제가 레미제라블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사실은 뮤지컬 영화들을 거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제일 뮤지컬 영화 중에 제일 통틀어서? 좋아해요. 이거는 사운드 오브 뮤직보다 좋아요? 그 당연하죠. 어. 정성화 씨 얘기한 대로 이 서사를 우리가 그냥 사실 그 극영화로 봐야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오히려 더 힘을 준다고 해야 되나? 고조시키죠. 그렇죠. 고조시키죠. 음악이라는 그 특성이 그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걸 그 정말로 올려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뮤지컬도 가만 보면 아무 때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적절할 때 그렇지. 그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송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감정이 그 정도로 고조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노래가 들어가면 그 노래 이물감이 없어져요. 맞아. 아까부터 얘기한 그 이물감.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뮤지컬 영화에서 원 테이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I Dream a Dream이라는 노래를 그치. 앤 해서웨이가 부르는데 앤 해스웨이 너무 잘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클로즈업으로 쭉 들어가면서 한 번도 끝이 않고 그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감정을 얼굴에 맞아.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화면에 저희가 보는 시선으로 오른쪽에 딱 그 네. 머리가 잘린 채로 강렬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울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이거는 우리 딸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조금 큰 다음에 이게 재개봉을 하잖아요 가끔. 맞아. 그래서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밤에 심야로 가가지고 보는데 얘가 보면서 너무 가슴 벅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많이 봤어요. 내가 말 못할 때부터 데리고 다녀가지고 많이 봤는데 이게 보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40대쯤 되면 이분이 이 NSO가 이 노래 부르는데 우는데 와 그분이 막 눈물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야 이게 힘이 있어요 힘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가 그 노래를 하는데 난 노래를 할 것인가 연기를 할 것인가 선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안 살고 또 감정을 열심히 하면 노래가 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 중간을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치. 특히나 클로즈업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찍어야 한다. 그러네요. 또 지금 또 영웅의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정성화 씨한테 좋은 영감을 주었던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인생 영화로 더 꼽고 싶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2012년 12월에 개봉을 했고요. 1862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네, 저 영화가 개봉될 당시에 그때 한국에서 제가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2년에? 네, 장발장으로. 그때 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휴잭맨하고 카메론 왔었어요? 맥킨토시가 왔었어요. 아 진짜 카메론 맥킨토시 알아요? 그 사람 컴퓨터 되게 잘 다루는. 자 그래서 네. 이제 톰 후퍼 예 감독. 감독이고요. 네. 킹스 스피치라는 작품을 맞아 그 영화 너무 네. 재밌어. 그다음에 네. 또 데니쉬맨 그렇죠. 도 이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휴잭맨 앤 해스웨이, 러셀 크로우. 러셀 그런 노래 못 불러. 근데 러셀 크로우도 뮤지컬 영화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냥 배우가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보다 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 자베르 경감이 하는 스타라는 노래는 네.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스타가 뭐죠? 어떤 넘버죠? There's out in the darkness 마지막에 a fugitive. 그땀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건가요? 그렇죠. 땜. 그거예요. 땜 위에서 네, 마지막 네, 씬 죽기 전에. 그 노래예요. 아, 예. 저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감상은 뭐였냐면 어머나 연기 울버린이 연기 저렇게 잘해? 노래를 저렇게 잘해? 그다음에 맞아. 앤 해스웨이 악마는 프라다 노래를 저렇게 잘해? 어. 우와. 사실 뭐 보신 분들은 NSA가 가장 큰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출연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해서 압도되고 그다음에 근데 임팩트가 기가 막히잖아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부터? 그래요? 예.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얘기는 뭐 다 아는. 그건 아는 거고. 예, 가슴빵 때 도망을 쳤다가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지내다가 이제 죽어가던 판틴의 딸 코제트를 이제 그 딸처럼 품게 되죠. 판틴이 아까 얘기했던 앤 네. 해스웨이, 예. 코제트 역할의 아만다 사이프리드죠. 네, 이 코제트를 보호하기 위해 끈질기게 뒤를 쫓는 자베르 경감을 피해 평생을 도망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박해받는 프랑스 민중들의 혁명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이것들이 뭐 이렇게 그 시대적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 네. 레미제라블은 무슨 뜻이냐? 끔찍한 가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장발장과 수많은 민중들도 이제 레미제라블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노래가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무대에서 주는 에너지를 영화에서 똑같이 자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아. 예, 정말 맞아. 무대는 엄청난 그 배우들의 그 음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극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의
거의 비슷하게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때 네.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역할을 맡고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 그때 유학을 간 거는 그 전이었었어요. 유학이 아니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이 아니고 유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왕리학교. 한 달 반 정도 제가 이제 거기 한달 살기야? 갔다 온 거예요. 예. 아. 이게 거기 갔다 왔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유학 갔다 왔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영국에 가서 레슨도 좀 받고 그다음에 청강도 좀 들으려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아니. 유학이 아니라 청강이었어요. 예. 거기 가서 그 영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그 메리 하몬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발성을 레슨 받고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온 거죠. 네네. 그게 그렇게 하고 중요하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예, 그리고 거죠. 이제 그 영국 왕립학교는 저 가르친 선생님이 한번 그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좀 출강하고 있으니까 볼래? 와서 볼래? 그래서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갔더니 야 애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 그 학생들은 바빠야지만 느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자 오늘 대본하고 악보를 줘요. 네. 주고 내일 이거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와. 와. 그게 미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밤새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또 야. 너무 기가 막히게 잠을 잘하- 못 자지. 또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또 그 오디션 끝나면 내일 거를 또 줘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미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숙제가 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너희들한테 좀 소개할게. 한국에서 온 뮤지컬 배우고 정성화라는 사람이야. 제가 박수 그래서 그래서 노래 한 곡 좀 부탁해도 될까?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그때 라카지오 폴이라는 작품을 그 전에 했었는데 라카지 할 때. 거기서 I am what I am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노래. 네. 그 노래를 했죠. 걔의 엄마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결혼식을 하는데 엄마는 오지 마라. 게이니까 좀 창피하다.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클럽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오. 그 I am what I am. 그게 나는 나일 뿐 나는 아니야. 난 내가 나야. 따라라. 한글로 불렀어요? 예. 오. 한글로 불렀죠. 그렇지. 예. 왜냐면 괜히 거기서 영어를 어설프게 그치, 하더니 그치. 한국말로 하는 맞아, 것이 맞아. 낫지. 예. 어쨌든 그때 그거를 좀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연습을 좀 그거를 필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발장 할 수 있었죠. 네. 이게 뭐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휴잭맨이 토니상 나무주연상 출신이에요. 오. 네네. 토니상 하면은 지금 연극 뮤지컬계 아카데미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앨범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활동도 별도로 하고 네. 저는 뜻밖의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게 기네스 펠트로였어요. 기네스. 그 듀엣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가수 나오는데 작곡가와 가수의 이야기. 맞아요. 그게 이제 뮤지컬로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OST를 불렀는데 노래를 잘해요. 네. 그래서 그게 넘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넘버가 너무 근데 기가 기네스 막히고. 펠트로 저는 OST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누구야 이 가수 봤더니 기네스 펠트로더라고. 네. 자, 그러면은 정성화 씨가 고른 인생 영화 레미제라블의 인상적인 장면. 자, 요거 한번 이제 볼까요? 네네네. 자, 첫 장면부터 압도당하죠. 장발장과 감옥의 노예들이 노역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맨 처음에 저 음악을 들으면 웅장이잖아요. 맞아. 그쵸. 빰빰 Look 빠밤. down, 네. look down. 일단 이게 이게 첫 휴잭맨이 이제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댐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보면은. 네. 탕탕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그 댐핑 같은 게 진짜 알겠어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댐핑이? 모르겠어. 난 되게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해. 덤핑. 알겠어요. 그 덤핑이 진짜 아니 뭐 괜찮아요. 하루하루 배워가면 되지 뭐. 여기 또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 장소가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라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어. 근데 이 공간에 물을 채워서 제소자들이 배를 무트로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180m 길이에 15m 높이의 보트를 옮겨왔다고. 야. 이곳으로 휴잭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거 아세요? 이 촬영 끝날 때까지 모든 배우들에게 금주령을 감독이 내렸대요. 술 먹지 마라.
왜?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체력적으로 이제 힘든 작품이 될 테니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또 해야 되니까 네네네. 현장에 와서.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휴잭맨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 내내 이 자갈을 신발에 넣고 다녔다 그래요. 삐끗삐끗하는 게 휘청휘청하는 걸 그렇지, 보여주기 그래서 위해서. 발이 아파야 되니까. 야, 그랬구나. 네, 예. 그 아니 정성화 씨는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뭐 이렇게 작품하면서 이런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갈을 넣었다든지 막 치석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여러 결석 이런 거 없나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꼭 공연할 때 꼭 준비하는 건 하나 있어요. 오, 그런 게 궁금하다. 설사약이요. 왜? 이게 제가 지금 레미제라블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 노래인데 Look down, 그러니까 낮춰, 난 한국말 낮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그 자배를 경감하고 하고서 이제 다 가서 가다가 확 나와가지고 그 신부님 만나서 또 신부님 그게 만나고 되게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네, 빠르게 지는데 그게 한 12분 정도 되는 거예요. 7분 정도가 지났는데 배가 아파. 어머. 배가 아픈 거야. 어떡하지? 이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어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맨 마지막에 이제 장발장의 솔로로키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의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어떡해. 이러면 안 돼. 맞아. 막 신이 씨와 막 하는 그 장면. 예, 그게 뭐 그걸 하는데 노래가 시작됐는데 나올 것 같은 거야. 와. 이거는 공연을 멈출 수는 없어.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신이 시원해. 그래가지고 뭐 노래를 시작했어요. 막 시작하고 그분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사랑 가르치나. 근데 1차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참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까이서 참았는데 이 다음이 고음 파트인 거야. 쌈과 복수로 이런 고음 파트.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근데 거기서 쫙 해도 되게 멋있는 효과였을 거야. 장치. 아유, 진짜. 이 고음 파트에서 난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거 흥미진진하다. 그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이건 앉는 거지. 그래서 그래. 차라리 그래. 나 죄수복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순간은 똥 같은 상황이야. 그렇긴 하지. 싸자. 어머머머. 무대 위 싸자. 이렇게 생각하고 와. 싸움과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살짝 줬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희한한 게 안 나와. 그치, 보고 있을 사람이 있으니까. 안 나와. 그게 내가 힘을 줬는데 사람의 본능이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줬는데 마지막 학문의 끝부무리에서는 안 돼 하는 그 있는 의식이 거지. 있는 거야. 끊는데 안 나와. 세상과 바라죠. 살아나의 인생 태운가 그하다. 뭐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맨 마지막 음만 남았어요. 새롭게 태어나. 이 노래 왜 이렇게 힘드냐? 끝까지 안 나온 거야. 배는 아픈데. 그래서 끝나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치, 퀵체인지 나오는데 해야지. 45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한 30초 갈아입고 좀 물 한잔 말끔해져야 마시고. 되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 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 다 15초 동안 하는 거예요. 15초 동안 하고 나머지 20초를 응가를 한 거야. 와 진짜? 진짜? 그게 가능해요? 응가. 가능해? 1차 으르륵 하고 으르륵 하고 비대 누르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옷 입고 나가서 따라라 이런 거.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설사를 방지하는 약이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2차 데뷔 때 하기스 같은 거를 아니 성공을 진짜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것도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그거 식은땀. 이거 너무 스릴 있다, 진짜 이거. 나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 감독님 그런 걸 좋아하죠. 아쉽다. 그렇죠. 자, 하여튼 이게 또 인생 영화이기도 하지만 실제 뮤지컬로 연기를 하셨던 영화라서 또 뜻밖의 우리가 또 에피소드 봉우리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계속 얘기했지만 이 뮤지컬 영화 역사상 최초로 라이브로 녹음을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왜냐면 음을 맞추려면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마이크를 일단 다 심고 네, 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이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그래서 자기만 나중에 듣는 CG로 인이어를 지우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네. 그 기본 틀이 되는 피아노 음악을 누가 쳐주는 거예요. 아니 내 이게 메이킹을 봤어요. 네. 진짜로 옆에서 네. 막 배우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아, 그럼 이제 진짜? 그 카메라밖에 치더라고, 현장은 피아노. 어차피 응. 그 피아노 음은 살아 있고 그걸 살리고 나중에 위에 음악을 입힐 때 없는 거지. 입히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뮤지컬 연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거를 영화 연기로. 네, 해야 됩니다. 어. 그만큼 그게 어렵습니다. 네네네네. 자, 다음 장면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발장의 운명을 바꾼 정성화 씨 입장에서는 45초의 퀵체인지 가운데 했었어야 되는 한 장면. 네. 핍박받다가 결국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치게 되고 그렇죠. 네. 신부가 감싸주죠. 음. 이건 선물로 준 거다. 그랬더니 은초띠는 왜 안 가져갔냐. 나의 선물인데. 느끼게 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 네. 이게 왜 명장면이냐면 여기서 아까 시작부터. 얘기했던 그 휴잭맨의 솔로. 그렇죠. 짱짱한 그게 솔로가 나오는 저게 거죠. 이제 장발장의 솔로로키라는 노래입니다. 솔로로키. 저 노래. 그 생각만 해도 저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노래였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A 음이거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 라거든요. 근데 저 음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저한테는. A 음을 굉장히 오래 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아니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저 때 보면은 눈빛 보셨죠? 노래하면서 그 휴잭, 연기까지 예, 예. 딱 끝까지 그 맞아요. 압도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에서 느끼는 거는 이 음악과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잘 된다고 네. 해야 되나?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따로 짤로 봐도 감정이 느껴진다. 맞아요, 맞아요. 응. 뮤지컬 하다 울어본 적 있어요? 진짜 눈물 나죠? 많아요? 많죠. 영웅할 때 특히나 많죠. 영웅할 때도 그렇고. 아니 그냥 뮤지컬 하다 똥 쌀 뻔도 했는데 뭐 눈물을 안 흘려 봤겠어? 아, 그러네. 그래서 평범했던 학생들이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직업이 뮤지컬 배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평범했던 학생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나는 영문학과 갈래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뮤지컬 보고서. 네. 자, 또 다음 명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시장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죠. 네. 그때 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여공이죠. 판틴이라는 여인과 알게 판틴. 되고요. 예. 판틴이 공장에서 쫓겨나 뒷골목 사창가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어금니가 뽑히고 각종 모욕을 당하며 절망에 빠져 절규하는 장면. 판틴의 노래 I dreamed a dream. Dream. 아 이게 아까 그 저희 극장에서 막 그 펑펑 울던 펑펑 울게 되는. 네. 이거는 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소름이 돋았어. 네. 저게 볼 때는 그냥 저렇게 연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연기하기는 정말 어려워. 어려운 거죠. 네. 그 노래를 노래를 하면서. 실제로 불러야 된다면. 노래를 하면서.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잘했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삭발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 눈빛하고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출연 분량이 적은데도 네. 아직까지 기억이 나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이 판틴의 변신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요새도 많은 오디션 장면에서 여자 배우분들이 가장 많이 오디션 곡으로 하는 노래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I Dream a Dream 그런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뮤지컬 서편제에 보면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도 있고 예. 살다 여자분들이 많이 보면 부르는 이건가요? 그다음에 지킬 앤 하이드의 Once Upon a Dream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그렇죠. 노래도 많이 부르고. 예. 아니 이게 NSA가 이제 3시간에 걸친 오디션으로 네. 이걸 배역을 따냈다는데 그 오디션 후보 중에 네. 케이트 윈슬렛도 있었대요. 케이트 윈슬렛이요? 야, 오. 이게 다들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진짜 그만큼 매력적인 역할이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 케이트 윈슬렛도 어느 정도 노래를 한다는 얘긴데. 그걸 그렇겠네요. 하나 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타이타닉에서 그러면 그 셀렌디온이잖아요. 그쵸? 셀렌디온이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여기서 11kg를 감량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머리 이게 원래 삭발하는 장면도 본인이 제안해서 머리를 자르자. 대단하다. 진짜. 네. 아,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감독님 이거 알았어요? 뭐요?
앤 해서웨이의 마더가 아, 이게 아, 네, NSOE 맞아요. 할 때 NSOE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 너무 좋은데 앤 해서웨이. 아, 그래요? 네, 네. TH 발음. 안소니 홉킨스 이렇게. 앤 번데기 해서웨이의 엄마가 케이트 맥컬리 해서웨이인데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판틴 역을 했었대요. 아, 그럼 NSOE가 어렸을 때 엄마가 들으면서 보면서. 이게 뭐 예술가 집안이네. 네네. 예. 특별히 정성화 씨는 가족 중에 이렇게 예술가 영역에 계신 분 있어요? 제가 유일합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유일합니다. 그 벨라 참- 네. 집안 식구들 가운데 참 벨라다 하겠네요. 네, 그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쟤는 좀 이상한 애다. 그렇게 백종이다,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사실 딱 어디가 한참 올라가 보면은 누군가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당대에는 없었지. 뭐 후백제나 후삼국 시대, 조선시대 저작거리 뭐 이런데 뭐 신석기 시대 어. 누군가는 한 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여튼 뭐 갑자기 궁금했고요. 네. 자,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꾼 여관주인 부부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데나르디에 부부입니다. 그쵸. 네네네. 그게 후반까지 되게 큰 역할들을 해요. 네. 그렇죠? 결국 판틴이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며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의 추적을 피해 코제트를 찾아냈고요. 여관을 운영하는 사기꾼 부부가 코제트를 보살펴주는 척 그러나 심부름시키고 잡일시키고 맞아요. 엄청 학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관에 있는 이 사기꾼 부부가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그 첫 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이제 아까 성화 씨가 얘기했지만 이 사기꾼 부부 역할에 네. 엘레나 보넴 카터 아우 이분 되게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이제 남편 역할은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사샤 바론 코엔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도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잘 않은데 알려지지 네.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 무슨 다른 분들은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배역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이분들은 굉장히 무슨 만화적이에요. 만화적 동화적. 팍 찍고 나온 그쵸, 것 그쵸. 같은 그치? 느낌들이 뭔가 콩쥐팥지에 나오는 그 나쁜 역할의 뭐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엄마 그래서 이 같기도 하고. 씬을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여기에서 그 아내 역할을 한 헬레나 보넴 카터는 실제 프랑스의 정치가 아킬레 폴드. 이 아킬레 폴드는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킬레 폴드 사촌의 오대손이라고 합니다. 사촌의 오대손이면은 남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뭐 저도 좀 연이 있지 않을까. 다 있어요. 이렇게 쳐서 다 있어. 예. 그렇죠. 오대선 정도 되면은 뭐 저도 뭐 영국의 피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성화 씨가 뮤지컬로 했을 때 이 역할은 누가 주로 하셨죠? 임충기 선배님. 네네네. 진짜? 충길이 오빠가 했어. 네, 임충기 선배 그리고 네. 박준면 씨. 박준면 씨. 네. 아, 근데 뭐 그 두 분은 두 분이 너무 워낙에 재밌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잔뼈가 굵은 분들이어가지고 진짜 잘하셨어요. 두 분이 연기하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연기를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 두 분은 저기서 먹고 사시는 분 같은 느낌이 그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 대사. 나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 테나르디에 부부는 저 역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앙상블도 같이 해요. 맞다. 예. 그러니까 그치. 노래도 진짜 잘 잘해야 불러야 되는 돼요. 거지. 예.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테나르디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단한 역할이죠. 만약에 이게 한국 버전이 돼서 이 테나르디에 부부를 캐스팅해야 돼요. 근데 연출이 감독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딱 캐스팅 하시겠어요? 아 저는 좀 조금 상식을 깨고 싶어요. 저는 그 남편 역할이 이선균 씨. 봉골레 파스타 막 만들다가 화내고. 야, 아니, 파스타가 저기- 덜 익었잖아. 너 때문에 덜 익은 거야. 아니 이 여자인데 이성규 씨 만났다면서요? 네. 네. 이선균 씨가 이거 너무 싫어해요. 자기 네.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하나 이걸로 있어. 물어봤다면서요? 그렇지. 성균아 그거 들으면 어때? 했더니, 형 기분 나빠요. 형 내가 그렇게는 안 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거 들으면서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성균 씨가 근데 이성균 씨가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성균 씨를 좋아하냐면 억울해하는 게 어울려. 네, 이성균은 뭐 끝까지 간다 이런 거 보면서도 그치. 왜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게 좀 어울리는 캐릭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은 속마음을 숨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아내분은 아 아내분은 그 이정은 씨.
오, 네. 예.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진짜, 두 분 다 진짜. 굉장히 자기 개성들이 있는 배우고. 그분도 뮤지컬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빨래 빨래 오래 뮤지컬에서. 하셨어요. 노래 잘하셔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어떤 좀 분장을 통해서 어머 저 사람 이성균이었어? 끝난 다음에 그렇지. 어머 저 사람 이정은이었어? 그렇지. 와 엄청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성균 씨도 욕심을 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우라면. 이성균이었어? 이런 네. 거라면. 요즘은 네. 많은 배우분들이 롤에 상관없이 뭔가 개성 있게 맞아요.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거에는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다음 명장면. 워낙에 장면이 많아서 영화 또한 런닝 타임이 3시간이 넘어요. 아유. 그래서 그 신신마다 얘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코제트와 장발장의 만남 이후 9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처음으로 파리의 민중들이 등장하는 씬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네. 소년 가브로시의 노래와 함께 파리의 가난하고 핍박받는 민중들이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아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시위대 청년대장 마리우스와 앙졸라스 그리고 여관집 딸이었던 에포닌의 성장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 예. 아우 여기서 또 보는 느낌이 달라져. 진짜 마치 서사지를 다른 보는 영화 것 같아. 같아요. 다른 영화 같아. 네. 네. 이 소년 가브로시가 파리 시내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스케치해주면서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민중들이 이 왕조에 이 정권에 반대하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예. 네, 예. 그리고 저 가브로시라는 역할이 이 작품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 저 어떤 친구 때문에 이 민중의 봉기가 본격적으로 막 맞아요.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 흔한 말로 도화선이 되는 맞아요. 역할을 그래요.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나중에 진짜 극장에서 저 소년이 탁 총을 맞고 죽고 갈 때 사람들이 뭐 이거 뭐 이렇게 그치, 그치. 저 환상이 공연할 때 연습을 하는데 이때도 아역이 있었겠네요. 있었죠. 그때도. 네. 가브로시가 죽는 네. 장면. 장면이에요. 그때 애 아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우리 아. 앙상블 중에. 앙상블 중에 울컥하는구나. 연습을 중간에 중단했어요. 어머. 너무 울어가지고 아. 너무 슬픈 거예요. 어. 애가 죽는다니까 어.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네.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 뭐야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머. 얘도 그러네. 그래서 연출가가 안 되겠다고 이거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트라우마 걸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시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몰입이 되겠죠. 저 애가 만약에 내 애라면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겠죠. 하니까. 예. 요게 이제 1832년 6월 그 항쟁이라고도 하고 봉기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프랑스 대혁명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네. 프랑스 사실 대혁명은 이제 더 이전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은 이거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그렇죠. 네네. 1789년인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서구 선진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왕정이 쓰러지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공화정이 설립이 됐는데 나폴레옹이 나와서 이 공화정을 다시 없었던 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로 오르고 그 민중들은 그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민중이 봉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프랑스가 오늘날의 프랑스가 이 민주 사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혁명과 봉기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죠. 네, 계속 다른 독재자가 나오고 다른 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자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프랑스 사람들이 싸웠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싸우고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 뜻에 맞춰서 봉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오늘날의 서구 민주주의란 모델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그 봉기에서 영화의 엔딩 피날레에 나오는 장면은 그게 그 실제로 있었던 무슨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폴레옹 휘하에 되게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무슨 장군이 뭐 나중에 라마르크.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네,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민중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저쪽 황제 쪽이긴 하지만 가장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의 장례식을 디데이로 잡은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6월 봉기. 그 영화 사행에서도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예. 뭔가 나머지 그 청년들이 더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다 이제 뭐 영화 보신 분들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 세트장이에요. 이 거리. 예. 보통 이제 영화를 찍고 이럴 때는 이제 축소를 하거든요. 거리를. 어. 대부분 축소를 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 실제 높이와 비슷. 네, 저 건물에서 사람이 가깝게. 들어가 있고 민중들이 이제 오. 이 창문을 열고 뭘 던지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음. 그래서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절정으로 치달하고요. 민중들은 이제 분노했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다 같이 떼짱을 하며 혁명을 일으키고요. 이때 쓰러진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장발장은 이제 영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도망가면 돼요. 그대- 그 전에 진짜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가 나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아, 이거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a music of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이거야말로 진짜 전율이 돋는. 전율 돋죠. 예, 예. 여기 이제 그 라마르크 장군의 그치. 장례식에서 이제 합창하는 거죠. 이 여기서 마리우스가 빨간 깃발을 흔들고 앞에 선봉에서는 이게 네. 그 약간 그 드라큘라가 그린 작품 중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저기 적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빨간색. 옛날엔 이제 빨간색이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의 뭐 상징이라기보다는 뭔가 피를 딛고 새로 일어나는 의미를 하는 혁명적 거예요. 그냥 의미를 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 삼색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영국에 가서 공연을 보면 삼색기가 안 나와요. 오. 영국하고 프랑스는 옛날부터 대척이지. 역사적으로 완전 앙수. 음. 우리가 좀 피해를 입어도 쟤네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척점에 있는 종족이거든요. 그렇군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역사가 없고 네. 협력한 역사 거의 없어요. 현대에 와서 좀 협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영국에서 뮤지컬을 보면 저 삼색기가 등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요? 예, 예. 몰랐다, 거기 몰랐다. 안에도 포스터에도 없고 오. 적기만 등장을. 자, 이 장면 또 굉장히 또 영화적으로도 작품적으로도 또 가슴을 울리는 장면인데. 제가 이거 하나 더 해도 돼? 네. 더 해 바로. 해 빨리 해. 진짜? 그 얘기할 시간에 빨리 해. 내가 아까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장실에서 네. 그 우리 작가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죠. 프랑스 국가를 들어본 적 있잖아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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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일단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월드컵이나 이렇게 국가대항전 할 때 프랑스 선수들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네. 라마르세이즈라는 국가인데 우리나라 애국가. 막 그렇죠. 이렇게 다 국가마다 이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그 국가는 뭐냐면은 자 적들이 쳐들어온다. 가사가 국가가 그래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사이잖아. 그게 아니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전우여 일어나서 뭐 총에 칼을 꽂아라. 앞으로 돌격. 적들의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서 우리의 밭고랑이 저들의 피가 흐르도록. 그리고 뭐 이절이 뭐 이런 거야. 막 저놈들이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러 온다. 저놈들의 시체로 산을 만들자. 국가가 그래. 진짜.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야말로 그 이게 투쟁과 혁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되게 그때 그 멜로디는 몰랐어. 되게 아름답거든. 한번 불러줄 수도 있어요? 불어로? 나 불어는 몽쉘통통밖에 몰라. 그게 불어야? 몽쉘통통이 불어 아니겠어? 설마? 아니 이 장면 그 뮤지컬 상에서 정성화 씨가 마리우스를 구하는 씬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그쵸? 들쳐업고 그다음에 가다가 쓰러진 마리우스를 다시 들쳐업고. 들쳐업은 다음에 그때 일어설 때가 진짜 이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수구를 지나서 근데 노래도 해야 되잖아. 노래도 해야 되잖아. 네, 그때. 그러고선 자베르를 만나게 되면 제발 한 번만 살려주게 자벨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맞아.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벨이 보내주면 또 다시 누워 있는 얘를 다시 또 업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공연이 막바지인데 그렇죠. 공연 전반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을 나머지 이제 꽉 짜는 거예요. 거기서. 예. 왜냐면 여기도 이제 장발장이 되게 힘이 좋은 그렇죠. 네,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끝까지. 네, 근데 그거- 그냥 대충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들쳐업고 맞아요. 이동하면서 노래를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근데 이게 그러다가 마리우스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마리우스가 혹시
이제 그 친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중간중간에 살이 조금씩 불어나는 게 보이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 잘 안 하는데 네. 아 정말 미안한데 내 허리도 좀 생각하고 좀 너 절제 좀 해라. 너 어떡하려고 내 허리는 어떡하려고 얘기한 거죠. 아 진짜? 네. 이게 서아 씨는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나는 그 친구가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설사를 집어넣어요. 몇 번만 하면 살이 쭉쭉쭉 빠진다니까. 입맛 없어지고. 이상입니다. 아 그렇게. 아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이거를 암전될 때까지 끌고 나가야 돼서. 맞아요. 예. 써질 뻔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네, 나서. 그렇게 중간에 허리도 좀 삐끗하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그 장면 때문에. 네. 뭐 하세요? 네, 이거 뭐 자, 오디오라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막 컵케이크를 아구아구 드셔가지고. 정말 시내 마운틴의 장발장이시군요. 네, 네, 네. 자, 이게 막 고조가 되면서 네. 민중의 노래에 이어서 시민들이 가구를 막 창문 밖으로 던지죠. 아, 그쵸. 바리케이트를 쌓는 장면. 아, 이게 실제로 바리케이트를 막 쌓아가면서 노래까지 이 떼창 라이브로 쫙 이어지는데 너무 놀랍게도 촬영 시간이 단 10분이었다고 그래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치. 그 연습과 리허설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렇지. 딱 한 번에 그냥 진짜 레디 액션 후에 100여 명의 그 학생 시민 역할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리얼하게 움직여서 실제로 쌓아 올렸대요. 그러니까 뭐 대충의 브로킹만 주고 아마 이걸 실감나게 막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막 바리케이트를 쌓으라고 집에 있는 가구를 막 아낌없이 맞아요. 내어주잖아요. 결국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봉기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죠. 완전히 실패죠. 아무튼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 비극성이 더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 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곡이 막 나오면서 맞아요.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예, 목책에. 맞아요. 예. 그치. 그 초반에 나왔던 그 한 팀부터 해서 이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하나씩 그 스크롤과 함께 그게 나오잖아요. 또 묘한 네.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날 너는 듣고 있는가 이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네. 아 참 멜로디가 심장을 뛰게 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희한해. 예. 넓은 이 장면이 섹스하는 것도 그 어떤 분들은 저 씬이 밤씬이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저게 낮 씬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근데 차라리 좀 밤씬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꽝꽝 얘기를 들은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약간 세팅 게 좀 너무 무대에서는 밤인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다. 무대에서는 어떻게 무대에서는 됐어요? 밤이에요. 무대에선 이 밤이에요. 씬이? 예, 아, 무대에서는 근데 밤이고, 영화에서 낮이구나. 예, 밤이고 이제 그 세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쌓는 것이 네. 보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노래가 계속 고조가 고조되고 되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무대에서는 그 바리케이트가 반으로 갈라져서 반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게.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뒤도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표현하고. 이 한국판 뮤지컬 레미제라블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영국 공연을 능가할 정도로 멋있다는 평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정성화 씨는 개인적으로 이 역할을 하면서 가장 애정하는 씬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브링이 몸. 아. 예. 근데 그 씬이 제일 어렵고 제일 아름다워. 감정적으로 되게 쏟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주여 나의 주여 이런 음을 그렇지, 내는데 그렇지. 발성을 막 지를 수도 없는. 앞에서 태어나리라 하고 뭐 이사육공해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목이 완전히 간 상태에서 내 주여 이렇게 하면 그 음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노래를 그게 또 될 때 쾌감이 있을 거 다 아니에요. 불렀을 때 근데 맨 마지막에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라는 눈물이 아니고 이 작품 안에 녹아있는 그 장발장의 심정이 그때서야 이제 아니 울면은 목소리가 성대가 흔들리고 이게 안 잡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래를 해본 적이 많아가지고 그게 그거 아니 얘는 목도 잘 안 쉬어. 그게 막 울면 보통 우리가 대사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음역대에 노래를 하는가? 입금의 힘이에요.
돈 들어가면 다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들어왔거나 누가 뒤에서 쫓아오거나 사람 초인적인 힘을 내는 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이렇게 되고 한쪽에서 이제 민중의 봉기가 실패했지만 마치 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실패를 떠나 더 의미 있는 예. 그런 신으로 느껴지면과 동시에 자베리가 장발장에게 이제 동요가 되죠 끝으로 예. 법의 신념을 따라서 장발장을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장발장을 쫓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고 네. 장발장이 어쩌면 옳았겠다 법 앞에 있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생을 바치는- 마감하는 예.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아까 저희가 시작 때 얘기했던 러셀 크로우가 좀만 노래를 잘했다면 참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예. 라셀 여러분. 크로우 안 들어오니까 안 네. 들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네. 처음 영화로 선보이는 그런 거라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눈이 높아져 있었나 봐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정성화 씨 참 착해요. 응. 러셀 크로우를 쳐줘? 실드를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지 모르는데. 혹시 어떻게 알아요? 아 맞아 그치, 어떻게 그치. 알아? 어쩔지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팟캐스트 I heard you. 왜냐면은 정성화 씨의 인생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한 편의 뮤지컬 같아요. 정성화 씨의 네. 인생도. 서울예대에 들어왔고 개그가 좋아서 개그클럽에 갔더니 송은이가 있었고 네. 송은이가 너 웃기니까 개그클럽 해 해서 뽑혔고 그렇지. 그리고 그때? 이제 개그맨이 되고. 입으로 드럼 소리를 내던 정성화가 네. 맞아. 얘네는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요 두두두두 한 번 해줘요 오랜만에 했죠? 그 정성화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되고 네. 이제 그 무대에서 수없이 했던 작품으로 영화로 만날 이 배우가 되기까지 인생 누가 압니까? 네. 예. 그렇죠. 러셀 크로우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만날 예. 수 있죠. 오빠는 러셀 크로우가 사인 안 해줄 거야. 나는 러셀 크로우 사인을 위조할 거야. 아, 네. 자기 작품을 이렇게 훑으니까 뭐 앞에 있는 영웅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미제라블도 정성화 씨 입장에서 특별히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자체가 우리 영웅이 참고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작품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갖고 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뤄낸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역할 할 때 진짜 술도 안 마셨죠? 거의 못 마셨어요. 안 왜냐면 마셨죠? 체중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한 14kg 정도 빼고 나서 네. 이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매일 아침에 일상이 그 공복으로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72kg까지 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 많이 마시고요. 73kg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 중단. 그렇게 해서 한 반나절 물 안 먹으면 이제 그게 다시 빠져 있고. 그렇게. 그래서 1과 3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태로 촬영을 마쳤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데 술을 집어넣고 안주 또 먹어버리고 그날은 신나겠지만 다음날 네. 근데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먹었어요. 네, 그 그렇게 안 얘기를 왜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네, 안 먹으면 정말 못 살아요. 네, 못 살아요. 저도 눈빛 인생이 봤죠? 있고. 날 이해해달라는 눈 봤어요 지금? 저 못 살아요. 알겠어요. 저도 인생이 있고. 너무 이해되죠. 그럼 너무 네, 촬영 이해되죠. 쉬는 날 그럼 방에만 있어요? 그럼? 그럼요, 맞아요. 네. 기계에도 기름을 가끔 쳐줘야 돼요. 그치, 그치. 가끔 기름 아니 그러면 쳐줘야죠. 영화 다 끝나고서 뭐 들이부었어요? 들이부었죠. 네. 그 진짜 72kg에서 77kg까지 가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쫙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상향 곡선을 쫙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시네마운틴 인물 열전 정성화 편 함께 하면서 정성화 씨가 꼽은 인생 영화 레미제라블까지 쭉 등반을 마쳤는데요. 저는 정성화 씨 네.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종점에 온 게 아니고 정류장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30대 어떤 정류장에 들리고 40대 어떤 정류장에 들렸고 가끔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뭐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나의 종점은 어딜까? 정성화 씨의 종점은 또 어디고 송은이 씨의 종점은 어딜까?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의 일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난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종점은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는 순환이다, 그 순환. 순간이 종점이죠. 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정류장을 가야 된다고. 우리 인생의 순환선을 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침 택시를 타요. 어. 누가 짜증을 낸 거야? 진행자가 얘기하는 줄. 네. 자, 정성화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는 예고편만 봤는데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치. 네. 꼭 잘 돼서 많은 분들께 그 극장 이상의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응원을 하겠고요. 12월 21일 개봉하면 저희는 꼭 첫 주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성화 씨 감사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시네마운틴 정성화 편, 시네마운틴 팟캐스트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 영상은 비보TV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죠. 시네마운틴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